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시장 움직임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떤 것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그래도 뭐 5일선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횡보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꾸준하게 이렇게라도 좀 횡보를 하면서 살짝 약한 각도라도 우상향을 좀 그려준다면 그래도 우리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정배열로 좀 전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어떤 좀 작은 호재라도 뜨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작은 호재라도 뜨면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또 악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삼성전자를 같은 경우에 놓고 봤을 때 요런 라인대에서 크게 매집을 하면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누가 세력이냐라고 했을 때는 기관 금투 쪽이 굉장히 물량을 많이 뺐었어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는 거의 이런 라인에서는 개인들이 굉장히 이제 매집을 잘 해놨기 때문에 지수를 좀 버텨주고, 지수가 더 빠지지 않게끔은 버텨줬는데,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지수는 V자 반등을 일으켜 해주는데 삼성전자는 이런 식으로밖에 그림을 못 그렸잖아요. 이런 차이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절대 개인분들을 이거 삼성전자 여기서 사갖고 와가지고 이만큼이나 들고 오셨으면, 지금까지 잘 버티셨으면 절대 팔지 마라, 절대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제 먹을 거 없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뭐 카카오도 막 신고가, 네이버 신고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진짜 우리가 너무 좋은 기업들 대신에 주가가 너무 싼 기업들은 프리미엄을 붙이고도 또 프리미엄을 붙여서 너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았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수익 실현을 하고, 그럼 앞으로 상대적으로 못 간 녀석, 딱 이만큼 놓고 봤을 때 못 간 녀석이 대형주다, 삼성전자다, 하이닉스다. 그럼 이제 그런 녀석들로 수급이 유입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갔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뭐 다시 안 돌려드려도 되죠. 이것도 다시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들도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건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급등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내려왔을 때,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기존의 어떤 프리미엄을 다 반납을 했다. 지금 한 번 더 올라갔던 거를 다 반납을 했고, 이제는 다시 실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실적적인 부분도 2분기에 크게 개선은 되지 않았어요. 기대보다 상회할 수는 있으나 기대를 이상으로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닐 겁니다. 지금 예상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예상 실적 2분기가 1분기보다 하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게 전체적인 경기라든지 뭐 기초적인 어떤 뭐 펀더멘털 대비해서는 조금 상회했다, 분명히 이런 기사가 나올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삼성전자 주가를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단순하게 이 정도의 수치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있는 편은 아니지만, 일단 최근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는 가장 단기적인 바닥이다. 그래서 저런 가장 단기적인 바닥은 이런 부분에서 벌써 선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방으로서도 물론 너무 많은 매도가 출회되긴 했지만, 요런 라인대, 제가 봤을 때 5만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전후 정도라고 보시면, 한 요 정도 라인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다 가만히 됐다,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움직이는 거는 2분기 안 좋은 건 알겠어. 그래, 2분기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단기 저점인 거 아니야? 그러면 알았어. 그 이상으로 한번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에 대해서 슬슬 반영을 좀 해볼까 하는 움직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지금의 단가도 충분히 뭐 매력 있는 단가라고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보시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하신 분은 사실 좀 아쉽죠. 근데 뭐 그렇다고 너무 못 살 곳에서 산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대비해서 여기가 뭐 그렇게 막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큼의 그런 하락폭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냥 단순하게 차트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추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해요. 삼성전자 추세가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런 라인, 지금 이런 라인대를 단기적으로 어떤 거래가 터지고 나서 그 거래 기준으로
뒤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박스 꺼내서 거래가 한번 터지고 나서 분출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려왔을 때는 이런 박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51,000원 정도가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51,500원, 51,000원 정도가 기준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60선이 올라오면 한 번 더 강한 지지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우리 VIP 회원님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1차적으로 매수를 좀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기 못해도 중기는 가져가겠지만, 지금 물론 시장에 대한 데미지가 아직은 우려가 더 큽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차트를 딱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한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60선 내에서 요런 라인에서 제가 그 어떤 기준 잡은 그런 그림 내에서는 충분히 뭐 매력 있는 가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슬슬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우리가 대형주에서도 여러분들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바닥 라인을 한 번씩 보세요. 요 침체를 벗어나는 구간, 여기 종가 베팅하면 이만큼이나 수익을 챙길 수 있었죠. 여기 근데 종가 베팅 자체는 사실 좀 위험해요. 다음날 시가가 이렇게 갭으로 내려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종가 베팅하기에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단순하게 참고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라인 때도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렸다가 올려주잖아요. 바로 끌어올려주잖아요. 지금 이렇게 스토캐스틱 같이 뭐 참고만 해보면 여기만 해도 1.8%대, 물론 대형주니까 등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2.7%대, 여기도 단기 저점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1.6%, 2.3%. 여기도 지금 저점 찍고 뭐 이날 고가까지만 하더라도 한 3%대인가요? 3%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더 되고. 근데 여기도 지금 이제 단기적인 바닥 신호는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선물 시장, 아무래도 지수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미국 선물 시장이 지금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돌렸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단가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결과값을 나타냈을 때 이길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또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선물 시장이 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충분히 매력 있는 단가다. 그럼 아직 뭐 시간의 거래도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들어가기에도 매력 있는 단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수급적인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자, 789억 원, 약 거의 뭐 한 800억이라고 쉽게 계산을 해볼게요. 개인이 800억 정도를 사들였어요.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오늘 개인이 코스피에서만 5,700억 원 정도거든요. 한 7분의 1 정도를 매수를 한 거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7분의 1 정도 금액이면 그렇게 뭐 적은 규모는 아니죠. 그래서 5,700원 매수한 금액 중에 삼성전자를 한 7분의 1 정도 이렇게 좀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요런 아랫꼬리, 삼성전자의 요런 아랫꼬리들은 아무래도 개인, 윗꼬리의 영역은 뭐 외인이나 기관 금투, 요런 수급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매물을 출회시켰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7월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리밸런싱의 작업이지 않겠느냐. 기관이나 뭐 금투 쪽에서. 외인은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떤 폭락이 나왔을 때 한번 이렇게 쑥 들어와서 먹고 빠지고 하는데, 기관 금투 쪽에서는 이제 7월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가져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수가 우리가 뭐 코로나에 대한 이슈, 악재 기존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보다 더 뭔가 심각해지고 당장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 나왔던 정책들이 차단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도 크게 영향을 받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발표를 쉽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하지만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정점을 향해 달려간다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또 있을 겁니다. 부득이합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죠.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렇죠? 사람이 먼저지 경기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살아야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돈을 써야 경기가 살아나는 거지. 경기를 살리고 사람 죽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마냥 안심할 수는 없어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건 제가 반드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추천주를 하나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요, 노터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노터스라는 종목 차트만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등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는 패턴이긴 하지만, 물론 23보다 조금 더 뺄 수는 있어요. 조금 더 뺄 수는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단가가 27,000원 기준으로 해서 현재 단가가 그래도 좀 매력 있는 단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여기 이런 라인부터 해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무슨 악재가 같이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첫날의 움직임, 첫날이나 뭐 최근 뭐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의 시세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저 당시에 어떤 모습을 그리냐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저거는 지금 당장에 이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내려와서 하향 조정을 해서 여기 12월 2일부터의 뭔가 우리가 매물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부터 살펴보면 지금 어떤 단기적으로 하단의 그런 매물대는 시원하게 돌파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위에 상단 부분에 그래도 머물러 있는 건데 지금 이 위에는 그래도 저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단기적인 바닥이라고 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수급적인 부분도 오늘 양매수가 들어오고 대부분 다 매수가 들어왔어요. 개인을 제외하고. 그래서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좀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건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단 걸린다라고 하면, 조금 내가 찝찝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더 이상 빼면 안 됩니다. 왜? 자, 주가가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쭉 하락을 하다가 윗꼬리를 길게 만들면 뭐라고 했죠? 자, 앞에 물량을 필터링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했죠. 이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약품 상한가, 대원제약도 20% 이거 급등을 다 수익을 실현하셨을 거예요. 유튜브 우리 구독자분들도.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베스트는 사실상 다시 이런 라인 위로 올라와 주는 거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시장으로 그렇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이틀은 시장 때문에 라는 핑계가 조금 먹힐 수 있어요. 왜? 거래가 너무 적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조금만 좀 탄력 있게 받쳐준다라고 하면 5일선 위로 안착을 한다면, 그리고 오늘의 윗꼬리도 길을 한번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시동을 슬슬 걸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인 파동의 저점인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 지금 어떤 요런 라인,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추세선이며 지지며 저항이며 파동 흐름이며 윗꼬리 만들었던 라인이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매력 있는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변수는 시장입니다. 변수는 시장. 그것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KF 같은 경우에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비슷한 그림이죠. 윗꼬리를 좀 만들고 이렇게 매물 한번 필터링을 한 다음에 이날의 시세를 지켜주고 있는 단가예요. 그리고 20선까지 지지를, 20선은 이건 솔직히 핑계 삼아 지지받는 거죠. 이런 종목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어떤 파동을 좀 지켜주는 거, 이게 굉장히 좀 포인트인 거죠. 기존의 파동을 지켜주는 거, 기존의 이런 파동, 기존의 이런 저항대를 딱 지켜주는 거, 이런 포인트가 포인트인 거죠. 자, 이런 라인이 굉장히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여기 2선에 가까운 3,620원 정도에 가깝게 매수를 좀 해가지고 가져가시는, 뭐 좀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적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작년 실적은 그래도 좀 양호했는데, 자, 연간으로 보면 점점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뭐 재무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평타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1분기에는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으로는 크게 그렇게 매력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했을 때, 트레이딩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래도 한번 어떤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도 있을 법한 그런 그림이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 자, 우리 VIP 회원님들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하루 평균 두세 종목 정도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나는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일부 회원님들은 그렇게 매매하세요. 오늘 추천 나온 종목만 싹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제 다음으로 안 가져가요. 그리고 내일 추천 나오는 종목 또 싹 매수하고 매도하고 끝.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굉장히 좀 회전율을 높이면서 좀 좋은 방법이죠. 좀 이렇게 장이 끝나고 나서 쓸데없는 거에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고, 뭐 장점이라면 장점도 있고, 단점이라면은 만약에 그 다음날 또 추가적으로 급등을 해버리면은 그런 건 좀 놓쳐서 아쉬울 수도 있고, 그렇죠. 일단 오늘 회원님들은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KF 방금 추천드렸던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매매해서 다 수익을 보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캔들만 봐도 여러분들, 오늘 캔들만 봐도 수익을 좀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죠. 자, 6월 29일 신규 종목 추천, 오이솔루션, KF, 서진 시스템,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요. 장 초반에 8시 20분에, 그러니까 개장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다 드립니다. 아침 시황 때. 자, 뭐 미국 선물이 어떻고, 지난주에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국내 시장은 반등을 일으키지 못했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미리 좀
언급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틀을 좀 먼저 보고 거시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 또 미시적으로 보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들이대고 사고 팔고 하면 여러분들 다 깨져요. 꼭 깨집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오늘 뭐 짧게 수익을 보신 분들은 짧게 보더라도 매수 금액이 좀 크다라고 하시면은 뭐 하루 이렇게 한 종목으로 50만원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고, 자, 세 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났죠. 짧게 매매를 해서 이제 분할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뭐 1차에서 뭐 2%대 3%대에서 일단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면 또 분할로 대응하고,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K4OE 솔루션 서준 시스템에서 이렇게 다 세 종목 전부 다 수익을 보셨고, 경동제약은 지난주에 이제 매수를 했던 건데 오늘 또 엄청난 급등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150만원 정도 수익을 챙기신 분들 계시고요. 경동제약 오늘 보세요. 자, 이런 윗꼬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오고 나서 이거는 같이 봐야 돼요. 하나로, 요거는 하나로 같이 봐야 됩니다. 크게 시세가 나오고 나서 어때요? 하락을 보였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윗꼬리를 또 만들고 윗꼬리, 이거는 이제 점점 영역을 넓혀간다라는 거고, 이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물린 사람이 물론 많겠죠. 근데 이런 앞에 물량을 그만큼 자 커버를 해주고 새로 필터링 한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기존의 상승이 이만큼인데 여기서 윗꼬리가 이만큼이에요. 자, 윗꼬리만큼만 이만큼이에요. 그럼 이만큼의 물량이 한번,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새로운 물량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잠시 화면이 꺼져서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고가까지 얼마예요? 16%나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회원님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수익을 또 실현하신 겁니다. 자, 어쨌든 뭐 회전율을 계속 높여서 지금은 트레이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장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내일 해서 뭐 기관 쪽에서 또 어떻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아가냐에 따라서 다음 주 시장이 좀 이제 7월 달에 시장이 좀 결정이 될 것 같고, 방향성을 좀 잡을 것 같고, 일단 현재까지로는 특별한 호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에 이럴 때는 뭐냐? 실적주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에다가 배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우리가 VIP님들은 일부 실적주들 좀 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나 뭐 전일, 지금은 일단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는 봐야 되는 건 실적인데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시장보다는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 차트적인 부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갔던 놈들이 다시 빠져주면은 그 빠진 만큼의 또 우리가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일수록 우리는 현금, VIP님들이 현금화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빠지면 빠질수록 거기서 다시 저가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몇 종목은 분할로서 매수를 계속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적은 굉장히 우량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진입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정도의 매수 단가인 종목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신규로 이제 VIP 방에 가입을 해서 오신다고 하셔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준비를 해야지 올라갈 때 준비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연락 주시면 저희와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 테니까 문자로 성함만 발송해 주시면요, 저희 담당자께서 연락드려서 우리 VIP 가입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마냥 뭐 무조건 시장이 올라갈 거다, 내릴 거다, 그런 거를 뭐 예측하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날 보면서 대응을 하고 그날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지, 앞으로 시장이 더 갈 거고 코스피가 2000까지 내려올 거고 3000 올라갈 거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코스피가 3000 갈 것 같으면 3000 맞게끔 레버리지 풀베팅 하시라고 그러세요. 지금 상황에서 레버리지 베팅할 수 있는 매력이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지금도 비싼데, 지금도 이렇게나 비싼데 무슨 여기서부터 무슨 레버리지를 더 사요? 그렇다고 바로 인버스를 사요? 그러기엔 또 유동성 물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매매를 하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거를 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참석하셔서 하시면, 아직 이렇게 조정폭이 큰 흐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마이너스 7% 때려맞고 오시면 여러분들도 그거 복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때려맞기 전에 이런 그냥 지금 정도의 수준일 때 오셔서 합류하시는 게 더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의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